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데 제가 싸가지 진짜 없거든요. 근데 난 싫은 사람이면 얼굴 안 봐요. 제가 다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지내고 하다 이러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제 뭐 해먹고 살지? 밥! 어때요? 나쁘지 않죠? 나쁘진 않은데 싱겁죠? 싱겁긴 나쁜데요. 한옥이 이렇게 방음에 취약하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일어났구나. 누굴까? 문 열고 빨리 나가봐야지. 아니 집중할 때 입 나온다. 입 튀어나온다. 자연스럽게 좀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더 돋보이려면 정말 이 악물고 뛰어야 되는 거야. 돈은 냉정해요. 이 사람들과 행복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 근데 그걸 행복할까? 현실에서는 이렇게 살아남아야 돼. 불안하지 않을 때가 있었나? 괜찮아라고 말해줄 사람은 없어. 맞아. 괜찮다가도 괜찮지 않네요. 남들은 다 그런 순간이 한 번씩 오는데 나한테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다고. 근데 결국엔 괜찮아요. 다 괜찮았는데 잠깐 이제 말카닥한 거지. 너는 그냥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어. 존재한다는 것만. 괜찮은 마을에서 괜찮은 하루를 보냈고 괜찮은 마음가짐으로 쭉. 안녕하세요, 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각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둘은 목포에서 왔고요. 네. 저는 괜찮아 마을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홍동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똑같이 이제 목포에서 기획사나 비건 레스토랑, 레트로 스테이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박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명호 대표님, 홍동호 대표님, 근래 들어서 뵙기는 했지만 사실 저희가 뵌건 좀 오래됐잖아요. 제가 그 예행대학 그때인 걸로 제가 기억나요. 한국관광공사 컨설턴트로 그 숙대 있는 그쪽에 사무실 있을 때 제가 가서 배웠던 것 같아요. 와,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10년 됐죠. 10년 됐죠, 그죠? 네. 와, 그동안 두 분 어떻게 이제 성장해 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사실은 거의 10년 전 얘기라서 제가 네네. 뭔가 허언을 할까봐 네. 적어왔어요. 약간 저의 네. 약간 그동안의 좀 생각은 네. 저는 사실은 그 해야 하는 일보다는 네. 좀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좀 지우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이게 저 대기업 홍보팀 다닐 때에도 대기업 홍보팀 이름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좀 존재를 갖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개인 브랜드를 만들었고 개인 브랜드 만든 다음에는 혼자서 일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일을 안 하고 함께하는 일을 좀 하려고 고민했고 그때 사실은 2013년도에 홍동호 대표를 만나서 같이 익스퍼로트라고 하는 걸 만들 때에는 저희가 사실은 비즈니스나 목표가 좀 명확하지 않은 또 시기라서 비즈니스가 좀 명확한 일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여행대학 말씀하셨던 얘기를 할 때에는 좀 약간 사람을 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랑은 일하지 말자가 이제 생겼고 그래서 좀 신뢰를 좀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사람하고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다시 또 홍동호 대표를 또 만나서 그러면 먼저 홍동호 대표를 만났었고 네. 그 다음에 예행대학에 또 일을 하다가 다시 네. 또 결합이 된 거네요? 네, 맞아요. 여행대학 하고 아이맵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홍동호 대표랑 만난 케이스고 그래서 사실은 홍동호 대표랑 이제 공장 만들 때는 네. 이제 이렇게 신뢰를 좀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가 제일 중요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동업이니까 그때 저희가 목포에 처음 내려갔을 때는
좀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외로우니까 좀 우리끼리 좋은 일 말고 우리끼리 좋은 일만은 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은 괜찮은 마을의 이야기가 시작돼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생태계를 만드는 일들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들을 그때 기획을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의 사람을 네. 좀 귀하게 생각하고 네네. 이제 두 분 외에 또 많은 사람이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네요. 맞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괜찮은 마을이 제 나름의 이제 흐름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괜찮은 마을에 대한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게 최근의 일인데 그때 이제 저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끼리 적대하지 말자가 이제 굉장히 큰 이슈였고 그래서 협업 관계로의 전환까지가 최근에 10년간의 짧은 행보입니다. 아, 참 시간이 진짜 금방 가죠, 그죠? 네, 맞아요. 근데는 굉장히 이제 청년이었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청년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사실 이제 또 네. 명호 씨가 맞는 부분을 스킵을 했는데 여행대학에서 지금까지 오기 전까지 괜찮은 마을 이전에도 사실 여러 개의 기획과 시도들이 있었어요. 여행대학에서 이제 그 여행대학 합류하기 전에 명호 씨가 이제 저랑 이제 예전에 보광동 그 용산에 있는 그 해방촌 그 옆에 보광동 거기에서 그 불탄고 이제 까맣게 그을린 요만한 방에 이제 가게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때 카페를 만들자 뭐 아니면 뭐 여행사를 하자 막 이런 기획들을 했어가지고 네. 그때 공장이라 이름을 붙였었고 비어있는 장소를 함께하는 장소로 바꿨다 해서 이제 빌공 함께 공 써가지고 공장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전국 일주 여행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익스포루트라는 전국 일주 여행사를 이제 그 당시 한국관광공사의 이제 창조관광기업에 선정되기도 맞아요. 했었고 그 당시엔 창조였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한국벤처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예산이 그때는 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2천에서 4천 사이. 예, 좀 많지는 않았고 네. 3, 4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처음 해보는 지원 사업이어가지고 그 돈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딱 명호 씨를 만났죠. 명호 씨가 돈 쓰는 건 잘합니다. 네. 대기업에서 큰 돈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딱 와가지고 바로 그때 이제 로고 만들고 브랜딩하고 홍보 영상 만들고 전국 일주 컨셉 잡고 뭐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투입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여행을 열심히 3년간 열심히 했고 명호 씨는 딱 해놓고 나면 이제 또 다른 거 뭐 할 거 없을까 하다가 또 이제 여행대학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가지고 잘 지내고 있냐? 좀 힘들다 서로. 저 전국을 좀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뭐 할까 하다가 제주 가자. 맞아요. 처음부터 제주였나? 제주로 가자 그래서. 그럼 목포 이전에 제주였네요. 제주를 가자 그래서 제주 가서 뭐 할까 하다가 또 기획을 한참 또 그때도 해방촌에서 기획을 했는데 그때 기획을 했던 게 한량 유치원. 이렇게 약간 좀 이름도 잘 짓고 그때 브랜드 만들고 로고 만들고 해가지고 그때 참신했어요. 한량 유치원. 숙소를 하는데 그냥 숙소가 아니라 한량이 되고 싶은 사람들 모여라 해가지고 그 숙소에 입주할 때 항상 그 노란색 옷을 입혀요. 원복을 입고 같이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까지 있는 그런 숙소였었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오고 잘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따지면 에어비앤비의 호스트 기반의 뭐 체험과 숙박 같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네. 그렇게 해서 근데 제주도는 땅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만큼 다 월세로 나가버리니까 어디 싼 데 없을까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 엄청 저렴한 임대료를 찾았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태국이었죠. 태국의 치앙마이. 명호 씨가 치앙마이를 좋아해가지고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제주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시 목포 오기 전에 치앙마이라는 게 또 있었네요. 근데 명호 씨가 치앙마이 가자 그래가지고 짐 싸가지고 하고 갔죠. 그래서 치앙마이 가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사업 타당성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치앙마이까지 오기 좀 힘들겠더라고요. 실제로 리조트까지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몇 년도였죠 그때가? 저희가 2016년도. 그럼 좀 빠르다 치앙마이.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2017년 초까지 이제 치앙마이에 있다가 그래서 이 치앙마이에서 한량유치원 비슷한 뭔가를 해볼까 하고 좀 기획을 하다가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제 목포로 내려오게 됐죠. 그때. 그러면 목포는 뜻한 바가 있어서 내려온 거예요? 어떤 계기로 내려오게 된 거죠? 일단 뭐 저희가 한량유치원에서 좀 성공을 봤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는 기획을 좀 이제 받고 그걸 치앙마이에서 할까 이런 고민은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할 때 지역의 네임밸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좀 저렴하고 월세도 저렴하고 사람들이 오기도 편하고 치앙마이는 좀 오기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2년이 있던 분께 연락을 받고 아니요, 제주도에 저희가 한량 유치원 할 때 손님으로 오셨던 한 시인분이 계세요. 네. 그 시인분이 저희가 태국 치앙마이에 떠나기 전에 서울에서 잠깐 보자고 했는데 그 서울에서 봤을 때 치앙마이도 좋은데 내가 목포에 산 건물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괜찮으면은 그 갔다 와서든 한번 목포에 와봤으면 좋겠다 라고만 하셨었죠. 건물주네. 건물주를 우연히 그 한량 유치원에서 만난 거네. 네네. 그죠. 네. 저는 이제 사실 그 전에 좀 알긴 알았는데 네. 다른 섬에서 만났었는데 이제 유명한 분이긴 해요. 강재훈 시인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고 이제 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님이기도 하시고. 그 섬연구소는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게 네. 소장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님이. 거점으로 두고 계신 곳들이 뭐 통영이나 인천이나 뭐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네. 목포에 건물 하나를 가지고 이제 그것도 회원분들께서 같이 해서 이렇게 사신 건데 근데 그분이 사신 게 여관 건물인데 방이 12개인가 11개인가 10개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다 쓸 필요도 없고 딱 하나만 쓰시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생각이 나서 연락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공짜로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좀 약간 공짜요? 그러면 근데 공짜로 빌려주다가 또 나중에 또 월세를 올릴 수 있잖아요. 또 나가라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공짜요? 그런데 혹시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원하는 만큼. 그래서 그 원하는 만큼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계약서를 써준 게 20년 무상 임대였어요. 와, 그 사람도 대단하다 진짜. 네, 그냥 내주겠다였죠. 네. 10년이었어요. 10년? 네. 대단하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20년 무상임대 계약서가 이제 저희가 그걸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막 좋아도 해줬고 되게 그냥 관심도 많이 받았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신 거는 어쨌든 목포라는 도시가 굉장히 쇠퇴하고 죽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공간을 청년들이 와서 활용하면서 그리고 또 특히 섬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제안을 주셨고 덕분에 지금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됐죠. 괜찮아 마을. 네. 네. 그러면 이제 자 목포에 내려왔다. 두 사람이 청년 두 명이 목포에 내려왔다. 여기서부터 이제 괜찮아 마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건데 어떻게 쭉 이제 이 괜찮아 마을 목포에서 성장을 해왔죠. 히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제 괜찮아 마을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공장이라는 회사에 저희는 공동 대표였고 그리고 그때 괜찮아 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거기 와서 살게 된 지 한 좀 1년쯤 됐을 때였는데 저희가 원래도 이제 한량 유치원이라는 브랜드도 있었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 와서 우진장이라고 하는 그 여관 건물을 활용해서 한량 유치원 프로그램도 하고 또 뭐 장래희망은 한량입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굉장히 좀 좋은 기회를 또 알게 됐어요. 2018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시민주도 공간 활성화 용역 사업이라는 게 나왔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시민이 주도해서 지역에 있는 유휴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사례를 만들어내는 용역 사업이었고 관이 주도가 아니라 시민이 주도가 돼서 요거는 좀 그 당시가 약간 정부가 좀 혁신을 좀 강조했던 정부였고 그리고 또 막 사회혁신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행안부에다 그런 이제 어떤 게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업이 만들어졌던 건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찬찬히 뜯어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하기에 적합한 사업처럼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이미 목포에 내려와 있었고 목포에서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시민들이 매입해서 저희한테 무상 또는 뭐 유상이지만 뭐 이제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대여해준 곳들을 쓰고 있었고 그런 모든 조건들이 시민 주도였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재밌게 사는 그리고 내친 김에 언젠가는 뭐 또 지역에서도 살아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가능한 게 저희 이제 모델이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싶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용역에 입찰을 하게 됐죠. 그때가 지문 입찰은 처음이었어요. 수의계약 그동안에 입찰을 한 번도 안 해보네. 수의계약 범위의 이제 사업들만 좀 하고 했었는데 지문 입찰을 처음으로 했었고 좀 부지가 컸죠. 그게
최대 7억의 사업이었고 저희는 6억 6천으로 입찰을 했고 그때 이제 저희가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 괜찮아 마을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괜찮아 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골자는 그냥 되게 단순한데 30명의 청년들을 선발해서 목포라는 지역에 6주 동안 살게 하자. 그리고 그걸 2번 진행을 한다 였고 그래서 그 2번 동안 그 청년들과 함께 이제 좀 사업 창업 캠프나 뭐 취업 캠프가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걸 찾고 좀 충분히 쉬고 찾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하는 거였는데 뭐 축제도 열고 그리고 영화도 만들고 그 영화가 나중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장편 경쟁에 올라가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또 책도 여러 권 만들고 또 각자 뭐 혹시나 뭐 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뭐 그런 것들도 뭐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게 해줬고 뭐 그런 이제 결과물들이 일어났었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신선했던 게 뭐냐면 그 공공기관에서 하면 목적성이라는 게 약간 공적인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그랬는데 괜찮아 마을 같은 경우는 뭐 시민이 주도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번 내려가서 인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거나 또는 이제 뭐 새로운 거 글을 쓰거나 뭐 개발을 하고 싶은데 정말 이제 그 공간에 가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한번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진짜 참신한 아이디어다. 그 당시에 그랬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인기도 대단했죠. 프로그램들이. 저희 처음 1기 모집에 30명 삭발 예정이었는데 지원자가 한 180명이 넘었었어요. 180명 정도가. 5대1 정도 됐어요. 네. 아니 그 자기 돈 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참가비는 받지 않는데 뭐 식비나 뭔가 뭐 식비나 교통비나 이런 생활비 같은 것들은 거는, 본인들이 네. 부담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실은 거의 6주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 온전히 써야 하는 거죠. 참가비는 그 이듬해부터 받기 시작했고 다음 해부터 받았고 그다음에 그 해에는 참가비를 받지는 않았어요. 진짜 참신한 기획이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포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아니 앞에 이제 또 김영준 대표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영준 대표도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지금 박세상 대표도 그렇고 아니 두 분 또 이제 그 괜찮은 마을을 계기로 또 이제 목포라는 그 도시를 계기로 두 분이 결혼하게 됐는데 이쯤 되면 저희가 러브 스토리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근데 미혼 창업가들이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창업가는 사생활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뭐 24시간 저희가 일에 노출돼 있잖아요. 네, 워낙 바쁘다 보니까 누굴 네. 만날 시간도 별로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일적으로 관련된 그렇게 만남이 이제 많이 있는데 뭐 저부터 얘기할까? 제가 더 빠르니까. 아니, 목포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 맛집의 따님하고 결혼을 네. 그 하게 강재현 됐잖아요. 시인님이 네. 저희를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2017년 6월 6일 날 목포에 오라 해가지고 아닌데? 갑자기 날짜 틀렸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목포에 왔다가 첫날 저녁 먹으러 간 식당이었어요. 첫날 저녁 먹으러 가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그때 삼치회도 먹고 막 그러면서 이제 술 한잔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노포인데 이렇게 어머님과 아버님이 이제 두 분이 일을 하시는데 끝나고 이렇게 어떤 따님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막 약간 이런 하얀색 블라우스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이걸 걷고 갑자기 상을 걷고 막 누가 있으면 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막 싹싹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 저런 아가씨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집 따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살다 보니까 언젠가 이제 또 말도 걸게 되고 그리고 또 친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네 그렇게 이제 네 나중에 또 결혼까지 했죠. 네.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게 그 식당의 주인이신 그 아버님께서 옛날에 유도 선수였어요. 네, 알만한 사람들 아는데 아주 몸이 그냥 아주 연세가 지금 그렇게 드셔도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네, 다들 하시는 말씀이 야 넌 죽었다. 야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영우 씨도 되게 걱정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 아버님에게 말씀드리고 뭐 결혼 승낙을 받기도 좀 이제 까다롭고 힘들었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혼도 하고 네, 지금 이제 애기도 낳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네. 박명호 대표는 또 기획자하고 결혼했죠. 맞아요. 네.
이게 좀 그 비슷한데 좀 다른 결이고 이제 저는 사실은 동우 씨도 오래 같이 봤지만 네. 되게 좀 뭔가 하나를 하면은 되게 좀 집요하고 좀 피곤하게 살거든요. 아. 그 동우 씨도 알겠죠. 굉장히 피곤하게 해서 뭔가 하나 하면은 거의 며칠 동안 한 자리에서 계속 있을 정도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만약에 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은 나한테 없는 면이나 또는 나한테 좀 여유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랑 좀 그렇게 만나거나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괜찮은 마을 제가 이제 거의 그 제가 2021년도 초까지만 제가 괜찮은 마을을 기획하고 진행했고 그 이유는 사실 동우 씨가 했는데 제가 거의 마지막 기획했던 유료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하나의 참여자가 이제 지금의 그 와이프고 이제 그때는 이제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유료로 팔았을 때 올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열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서 왔는데 면접 봤을 때는 그냥 잘 몰랐고 막상 왔는데 제가 호감이 좀 생겼던 부분이고 이제 원래 이런 제일기획이나 이제 이런 이노션 같은 데에서 광고 쪽 기획하던 친구예요. 근데 그 저한테 없는 면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지지해주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제 연애를 했는데 사실 결혼까지는 제 인생 계획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되게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인생 계획이 있는 분들 많지만 저는 그냥 아예 없는 정도의 그거는 네. 누구든 그 네, 그렇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는 근데 진짜 아예 없는 사람이었고 네. 하도 연애하면서 힘들었었을 때가 많아서 네. 결혼을 그냥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었는데 이렇게 좀 잘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할 고민을 할 때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은 네. 결혼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목포에 있거나 어디에 있을 건데 같이 살면 좋겠다. 근데 그 친구는 서울에 살고 저는 목포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연봉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정규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결혼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합의를 할 때 만약에 목포에 살 만한 게 뭐가 되는지 물어보니까 본인은 크게 욕심 없고 자기가 여기에서 버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준하게 좀 돈을 벌거나 자기가 여기에 내려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정도가 될 수 있는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내려오겠다는 말이죠. 그쵸 그쵸.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했죠. 그래서 마침 그 저희가 아까 얘기 나왔던 우진장 건물이 매물로 나왔고 그 매물로 나온 것도 이제 매매를 하고 거기에 이제 상업화를 해보는 걸 조건으로 그게 만약에 민지 씨가 대기업이니까 휴직이 되더라고요. 휴직을 하고 사업을 준비했는데 잘 되면은 퇴사를 하고 안 되면은 복직을 하자 였는데 마침 잘 됐고 결혼도 그걸 준비하면서 이제 계획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고 내려왔습니다. 아, 현재는. 참.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이걸 꼭 소개하고 싶은 게 이거 뭐 청년 벤처가 아니면 로컬 크리에이터가 이 일에 치여가지고 결혼하겠나 하시지만 합니다. 예,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자, 이게 이제 괜찮아 마을이 이제 행안부의 그 청년 마을의 모티브가 된 것들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이렇게 청년 마을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쓴 단어고 사실은 네. 공식적으로 1호 청년 마을이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저희는 괜찮아 마을이라고 했었던 게 이제 청년 마을이 된 데에는 어쨌든 저희가 또 나름 더 좋은 결과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60명의 청년들 중에 예상외로 목포에서 계속 살아가려고 집도 구하고 막 거기서 막 살아갔던 청년들이 그 당시에 한 30명 가까이 됐었었고요. 와, 이거는 네. 진짜 대단한 숫자예요. 저희도 좀 약간 그때는 너무 놀라웠고 되게 신기하기도 했었고, 네. 근데 그런 과정들이 학교 3일이나 또 아니면 이후에는 타임지나 BBC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청년들이 왜 갑자기 연고 없는 목포라는 곳에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 살아가는지가 다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좋게 다 봐주셔가지고 이걸 계속 하자라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곳들이 만들어지게 됐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었나 아니면 그 전이었나 충돌도 있어서 또 페이스북에 글도 올라오고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저희가 근데 얘기할 때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봐 이것도 제가 살짝 정리를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거는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좀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그리고 필요가 저희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또 그 오해도 만들지만 괜히 네. 또 불편한 또 생각들을 또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하시는 분 행안부랑 사실 아무런 또 현재는 그런 사이도 아니고 네. 좋은 사이거든요. 저희 네. 지금 오늘 행안부 청년마을 페스티벌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도 지금 부스에 있다가 지금 온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요거는 사실은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 전략이 다 맞습니다. 기획이니까. 네.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저도 이제 거의 15년 넘게 기획을 해왔는데 사실은 저도 만드는 기획도 약간 좀 더 빠르고 창의적일 때가 많아서 저희 거를 뭐 차용하고 복사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겪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뭐 매번 그런 걸 겪는다 그래가지고 다 문제 제기를 하거나 공론을 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걸 너무 그대로 복사했거나 너무 그대로 차용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죠. 우리가 한 게 맞는지 또는 우리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까지 이걸 차용을 했는지를 물어보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무시하고 정당하게만 좀 그 대응해줬으면은 잘 넘어갔을 수 있는 일인데 저희가 사실은 그때 상황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팩트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기획자다 보니까 기획을 할 때 굉장히 알맹이가 되는 기획을 하는데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동훈 씨도 알 거예요. 제가 이 문서 한 장을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 여러 개 만들고 길게 만드는 건 금방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을 만드는 너무 오래 걸렸던 기획 문서가 있어야 되게 그건 진짜 애착이 네. 가죠.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표 하나로 만들어서 핵심을 이제 만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에 그 입찰 제안을 받고 입찰을 했던 후속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떨어졌구나. 우리 아이디어가 좀 별로였나 보네 했는데 이제 저희 후속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저한테 이제 섭외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전 섭외 요청 오니까 너무 반갑다. 그래서 섭외 요청을 한 이메일 첨부 파일에 행사나 이 사업에 대한 개요가 들어가 있는데 저의 표에 제목만 바꿔가지고 올라가 있는 상황이 알죠. 근데 기획자들은 알죠. 근데 이게 모를 수가 없는 게 그분 아무도 모를 수도 없는 게 그 표에 대한 구성과 이 열과 행의 수 글자 하나하나가 다 똑같아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네. 우리가 아이디어가 별로거나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졌으면은 인정하는데 너무 똑같은 거를 나한테 자기네 기획이라고 제안이 왔고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게 우리 기획을 너무 똑같이 가져갔고 기획이 똑같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문서까지 똑같이 만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 거를 이제 무시해서 이제 공론화하게 된 케이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좀 속상하기도 하죠. 기획자 입장에서는. 네, 순수하게 그런 맥락이에요. 이해가 갑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좀 많은 기획자분들이 같이 공분을 좀 해주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서울에서 뭐 포럼도 열리게 되고 저희가 초대받아서 저희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이 갑자기 공론화가 좀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막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에까지 막 저를 이렇게 뭐 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까지 바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는 응하지 않았었고 맞아요. 그리고 저희 사업에 좀 지장이 생겼어요. 이게 저희가 선정되거나 또는 협의하던 사업이 약간 무산되기도 하고 저희랑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고려를 다시 해보겠다고 하기도 했고 급도 나겠죠. 네네. 그래서 좀 그랬던 시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보면 이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인데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작성했던 그 도표나 이제 장표 같은 경우에 애착이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심사하러 갔는데 제 도표를 그대로 쓴 거예요. 출처 없이. 사실 우리가 분노하는 건 쓴 게 분노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출처 없다는 거죠. 그냥 말도 없고. 써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강의할 때 차용해도 되고 언제든지 해도 되는데 밑에 땡땡 해가지고 맞아요. 출처 하나만 적어주면 우리 저희도 또 명예롭고 맞아요. 이게 우리가 오리지널이구나. 그리고 사실 그러면 또 한번 우리가 못 물어볼 사이도 아니고 물어봐 주기라도 하면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게 써도 되는지가 아니라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물어보면 저희가 정말 도와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근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는 건 참
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저도 기획을 하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이제 네. 뭐 땡땡해서 이제 출처 이래서 맞아요. 한 줄만 이제 해주면 저도 명예롭고 맞아요. 또한 공유하시는 분들도 이제 떳떳하게 할 수 있는데 참 그게 이제 본인이 마치 작성인 것처럼 이제 만들어질 때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맞아요.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뭔가 네. 차용해도 네. 아주 작은 창의성은 넣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한 줄일지 모르겠지만 맨날 며칠을 고민한 그 한 줄일 수가 있는 맞아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최근 입찰들은 또 저희들 또 이제 자세히 이제 제안 요청서를 읽어보는데 기속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제출된 서류가 이제 발주처에 기속되는 경우는 또 그 서류를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차용할 수도 있고. 맞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획자들은 충분히 좀 확인할 필요 있고 또 이제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좀 밝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앞서 그 출연했던 그 문화기획 1세대 그 안영로 대표님 말에 이제 가치 추구도 좋지만 본인은 이제 반드시 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윤 추구에 대해서 정당한 이윤 추구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상 이제 두 분이 처음 시작한 것도 여행사로 출발했고 그리고 또한 이제 괜찮아 마을을 시작할 당시도 이제 상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걸 다 걸고 목포에서 일궈냈던 것들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용역 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하겠지만 이제 그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이 수익 사업들을 이제 운영하면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또 두 분은 또 이별까지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사업이라는 걸 이제 목포에서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지금 진행됐고 이제 과정이 어떠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제가 할까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목포에 내려간 게 2017년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용역을 받기 전까지는 이제 기획사로서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뭐 여행업도 일부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수익이 이제 그쪽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막 용역도 되게 많이 받고 제안도 막 동호 씨랑 서울 와가지고 저희한테 호텔 브랜딩 맡고 싶다는 분도 있었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행안부에 입찰을 하고 선정되면서부터 굉장히 작은 뭐 5명짜리 조직이 사실은 굉장히 큰 사업을 받게 된 상황이었고. 그렇죠. 7억짜리? 네네. 네, 그때부터 사실은 이 회사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정체성이 바뀐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용역하고 막 기획하고 막 완도 같은 데 가서 하고 막 이러던 거를 괜찮아 마을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한번 용역 받으면서 좀 올인을 했고 모든 사업을 이제 그래서 용역은 그동안 못 받았죠. 근데 사업이 사실 너무 제가 힘들게 기획했어요. 너무 어렵게 짜놓은 거죠. 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거의 다 퇴사를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가는 2018년 말 되니까 사실은 저랑 동호 씨 말고는 대부분의 이제 친구들이 이탈을 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 다시 고민을 해요. 이 괜찮아 마을이라고 하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가? 근데 괜찮아 마을 사업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사업화 해보는데 이제 자원을 써보기로 하고 저희가 괜찮아 마을 사업에서 공간 사업 부문이 사실은 없이 소프트웨어만 연 거예요. 지역살이.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아 마을의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괜찮아 마을의 수익을 공간으로 먼저 얻으면서 운영을 하자. 그래서 건물을 매입해서 호스텔도 준비를 하고 뭐 코워킹 스페이스랑 뭐 이런 약간 푸드하는 쪽도 이제 식음료도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2019년을 보냈는데 그 준비하면서 2020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온 거죠. 저희가 거의 매입한 금액 빼고 실제 사업 준비한 것만 4억 가까이를 썼죠. 뭐 이런 철거니 뭐 저희 코워킹 공간 고치는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다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만나서 저희가 다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22년도는 어떻게든 갔어요. 어떻게든 버텨보고 21년도에 안 되겠다. 제가 아까 21년도 상반 초비까지 괜찮아 마을을 기획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괜찮아 마을을 더 사업하는 것은 당장은 어렵겠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괜찮아 마을은 들어오는 일은 하되 신규로 하지 말고 시간을 보내게 되고 다시 수익화하는 사업들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그동안 쌓았던 부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작년 초에 터졌어요. 작년 초에 저희가 너무 많은 문제를 그동안 코로나 때 만든 거를 어떻게든 돌리면서 막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든 할 경우에 하나만 삐끗해도 줄줄이 터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작년 초에 저랑 거의 동우 씨랑 거의 모든 어떻게 보면 문제가 다 터진 거죠. 작년 네. 초보다는 진짜 작년 말이죠. 네. 끝은 재작년 말이었죠. 네. 이제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그 당시에 저희가 행사 용역들을 받아놓은 게 좀 그때 비율이 컸었어요. 맞아요. 그게 다 네. 무산되거나 축제 용역 취소가 됐어요. 갑자기 이제 모이는 자체가 맞아요. 무산되고. 저희가 사실 그때 살얼음판을 걷듯이 약간 문제는 안 생겼지만 어쨌든 이걸 간신히 이렇게 해나가고 있던 중에 왜냐면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 많이 벌려놨지 코로나 상황에서 뭘 하려 그러면 집합금지니 뭐니 해서 못했지. 그래서 막 계속 그 이제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이제 좀 어쨌든 용역이나 기획으로 다시 이제 피봇을 하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제 어쨌든 해온 게 있으니까 많이 받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때 또 비율이 또 이제 코로나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하니까 이제 행사 용역이나 이런 게 갑자기 확 막 생겼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 축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다 터졌죠.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지자체 축제가 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때 저희가 이미 투입해 놓은 돈도 못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투입했는데 사실은 이제 지자체도 뭐 실질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거는 보상을 그거는 해주지만 그 대부분은 사실 인건비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대부분 인건비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건비는 제대로 보상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맞아요.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급여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됐고 처음으로 이제 그때 미안하다는 말을 명호 씨가 해야 했을 때 그때 그게 저희한테는 맞아요. 오랫동안 회사를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급여 연체를 하지 않았다가 이제 그 터진 상황, 거죠.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저희도 멘탈이 너무 많이 그래서 근데 무너지더라고요. 어떻게든 몇 네. 달은 버텼는데 이제 사실은 작년 초에는 그걸 도저히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실은 나쁘진 않았어요. 저희가 막 연 곳들이 나쁘지 않았는데 네. 터졌고 사실은 그때 이제 저랑 동호 씨랑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더는 안 된다. 제가 이제 확실히 아무리 살펴봐도 이걸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저는 꽤 나름 엄청 오래 고민하고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를. 근데 재무적으로, 상황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떻게 해는 안 되고 저는 부탁을 진짜 안 하는 편인데 할 수 있는 연락처에는 연락은 다 했어요. 맨날 동호 씨한테 이분한테 제가 해보겠다. 다 해보고. 근데 어떻게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자가 된 거고요. 멈추기로 하고 이제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멈추기를 할 때 이미 괜찮아 마을 법인을 저희가 그 전해 약간 중순쯤에 독립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미 독립을 하기로 해서 독립은 했고 사업은 하나의 팀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사업의 법인 특격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은 공장은 어떻게든 뭐 우리가 어떻게든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괜찮아 마을 법인은 동우 씨가 의지가 있기도 했기 때문에 살려보는 쪽으로 이제 가서 저희가 나머지 이제 빚들을 작년에 청산을 이제 하거나 밀리는 걸 해결해야 되는 걸로 이제 마음을 먹고 거의 저희가 한 9개월 동안 신사업이니 뭐 새로운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매각과 정리, 부채 상환만 가서 사실은 올해 한 2월 달에 이제 사실은 저희가 개인 부채가 지인한테는 이제 아예 없고 금융권에도 저희가 담보대출이나 보증서 대출 빼고는 지금 없는 상황까지 이제 온 거죠. 참 진짜 어려운 경험을 하셨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잘 알죠.
네. 예. 찾아뵙게 됐었고요. 찾아뵙겠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자의 저주라고. 이제 네. 교부 사업의 또 허점이기도 하고요. 갑자기 이제 그 기회라는 걸 만났고, 그리고 이 그 교부 사업이 그러하듯이 인건비 지출로 떨어내야 되다 보니까 시군은 많이 채용하고, 그리고 일은 벌이는데 이제 계획적인 일보다는 일단 일을 위한 일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뭔가 계획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즐겁고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해서 그 규모에 맞도록 성장했는데, 갑자기 이제 교부 사업이라는 거, 용역 사업들을 하면서 이제 그 용역 사업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문제에 봉착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괜찮은 마을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도 네. 그렇고 주변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큰 사업을 땄던 회사들이 그 저주에 걸려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과정을 겪고 한번 이걸 뛰어넘어 보면 정말로 급성장하는 케이스가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일단은 법인이 분리됐고, 그리고 또한 이제 채무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갚은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두 분이서 지금 방향성은 또 달리 하면서 각각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사실 그 어려운 시기에 이제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도 창업을 했던 거죠, 괜찮아 마을을. 그래서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그 공장의 문제를 같이 해왔고, 그리고 이제 아직 완전히 해결되진 그렇죠, 않았지만 맞아요. 네. 해왔고 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그 공장에 여전히 남아서 계속 그 문제를 직면했던 거는 또 이제 박명호 대표였기 때문에 또 사실 이제 그 사이에 또 이제 각자가 아마 많은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괜찮아 마을을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수익화해야 하는 모델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 괜찮아 마을을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수익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작년 재작년엔 제가 정말 많은 정말 많은 그 단체 워크숍 용역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네. 그게 이제 괜찮아 마을, 목포 괜찮아 마을 네. 중심으로 네, 괜찮아 마을 창업 이후에 네. 사실 거의 2년 가까이 개인 여행은 열지 않았어요. 개인 여행은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B2C 상품들 네. 한 명씩 두 명씩 모아가지고 하는 여행은 열지 않고 정말 그냥 단체 워크숍을 위한 교재, 단체 워크숍을 위한 제안서, 그리고 메일링, DM 보내고 뭐 해서 어쨌든 단체 워크숍으로 와야 사실 여행사는 맞아요. 수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용규 대표도 나왔을 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B2B가 의외로 괜찮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또 이제 코어 상품이 있는 게 이제 괜찮아 마을에 대한 노하우들이 있고, 괜찮아 마을 이야기나 또 그리고 또 로컬, 지역 또 어떻게 소멸, 그리고 또 청년 뭐 이런 문제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왔을 때, 그리고 또 저희가 운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단체가 왔을 때 너무 좋은 인프라를 목포 원더짐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걸 그때 깨달았는데 막 200명이 와도 다 숙박 가능하고요. 도보 10분 거리 안에, 도보 10분 거리 안에 마을 안에 다 숙박이 가능하고, 다 밥 먹는 거 맛집들만 아주 있고, 카페도 많고, 저희 교육 공간이 있지. 뭐 그리고 또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또 많이 모여 있으니까 교육할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게 좋았고 해서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 연간 거의 한 첫 해는 3,000명, 그리고 작년에 연간 5,000명 가까이 저희가 교육 방문을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365일 중에 거의 한 제가 작게부터 크게까지 해서 다 합치면 저희 지역 방문한 팀이 100팀이 넘으니까, 연간 100팀이 넘으니까 정말 많이 강의했고 정말 많이 투어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외출을 만들어서 또 문제 해결에 좀 보탬이 되게 했고, 명호 씨도 명호 씨 나름대로 또 공장에서 또 열심히 또 해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했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도 근데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계속 단체만 치르다 보면 저희의 가치는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또 코어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저희 핵심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괜찮아 마을이 무엇인가라는 고민도 하면서 괜찮아 마을에게
이 B2C 개인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요즘 뭘 하고 있냐면 괜찮아 말 앱도 만들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자문 좀 말씀 네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네, 한국관광공사에 또 네. 이제 바우처 사업 받아. 저희 돈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 받아. 너무 감사하게도 또 이제 관광공사의 또 바우처 사업이 저희는 너무 유용하게 잘 활용했고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덕분에 그래서 정말 1억이라는 대형 바우처 사업을 받게 되고 그 돈 가지고 앱을 만들어서 그 앱에 원도심을 여행하면서 위치 기반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정보도 볼 수 있고 100개가 콘텐츠를 저희가 120개를 넣었으니까 식당 뭐 음식점 할 거 없이 넣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식당이 음식점이죠. 식당, 카페, 뭐 공방 뭐 이런 거 다 넣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앱을 이용해서 저희 마을에 오면 친구도 만나 사귀고 그리고 또 저희가 판매하는 여행 상품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거 다 넣고 거기다가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마을 화폐까지 그 IC 카드로 해서 저희가 호나이라는 회사랑 같이 해가지고 IC 카드를 만들어서 그것도 만들어서 앱에다 이식하고 뭐 공유 자전거도 만들고 공유 주방, 공유 사무실은 이제 공장 때 자산을 인수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마을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저는 마을 여행 사람들이 언제라도 365일 언제라도 원하는 때에 마을 여행을 가서 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B2C로는 제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여행을 계속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만큼 대단하냐면 우리가 이제 경주 스마트 관광도시 경주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항리단길 주변으로 해서 150개 기업들의 상품을 소싱했어요. 근데 그게 6개월 걸렸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100개를 상품화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저는 6년간 마을에 살았으니까. 네. 그런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상품화하는 게 단순하게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6년 동안 토박이도 또 많을 건데 이제 같이 이제 뭐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는 걸 설득시키는 과정이 대단하다고 저는 굉장히 생각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코나아이가 이제 아무 기업들이나 회사나 이제 맞아요. 찾아간다고 네. 받아주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코나아이 담당자 한번 만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또 진정성 있게 설득시켜서 보통 지자체 마을 앞에만 다 만들고 맞습니다. 네, 그죠. 네. 지자체 대상으로 뭐 어느 지역에 뭐 공주 앞에 뭐 아니면 무슨 앞에 뭐 이런 이제 지역 앞에 만드는 데 많이 이렇게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좀 저희의 포부는 작은 로컬 단위, 하이퍼 로컬이라고 하죠 요즘. 작은 로컬 단위로 저희가 그런 시스템, 그런 마을 그런 걸 구축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게 왜 어렵냐면 이제 핫팩이기 때문에 보안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것들하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가 접근에 대한 보안성 때문에 일반 작은 데 쪽하고는 안 하려고 해요. 그 업체가. 그런데도 이렇게 열어줬다는 건 정말 대단한 부분이고 또 그걸 다 이제 머릿속에 생각했던 걸 어플리케이션화하고 마을 공동체화 한다는 거는 너무나 훌륭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좀 한동안 이제 저희가 마을 여행 상품들을 많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또 옛날에 갑자기 또 그 기억들이 생각나는 거 이러다가 이제 또 혹시나 뭔가 잘못되면 삐끗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올해 상반기는 어차피 단체가 좀 움직이지 않아요. 보통 상반기 때는 아시다시피 보통 워크숍 같은 것도 상반기 기획하고 하반기에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막 올 때니까 다시 이제 좀 워크숍도 많이 받고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쨌든 버는 것도 중요하니까 지난주 안영록 선생님 말씀처럼 어쨌든 공익적 가치나 우리가 하고 싶은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회사가 자본이 건전해야 되고 계속 돈을 버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 항상 놓치지 않으려고 그때 그 기억에 너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 저는 이제 뭐 괜찮아 마을은 이제 뭐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이 이제 뭐 행보가 뭐 당연히 뭐 이런 이제 거라고 이제 짐작이 되겠지만 박명호 대표의 공장에서의 그 이제 박명호 대표의 계획은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공장 박명호 대표님은 지금 이제 어떻게 또 그동안에 또 해오셨고 또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또 할 일들을 사실은 이게
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제가 한번 6월달 지지난주에 한번 체크해봤는데 저희가 한 4억 한 6천 정도를 최근 1년 사이에 정리를 한 거예요. 뭐 이래저래 뭐 이게 여러 가지 거죠. 뭐 조정도 한 것도 네. 있고 뭐 이게 매각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무언가를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도 그냥 적어도 제 주변에다가 이제 미안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도의 상황이고요. 제가 동훈 씨한테 최근에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저는 항상 제안하는 사람이니까 제안을 한번 이제 해가지고 이걸 좀 조정하는 중이긴 한데 저는 이제 공장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아직 남아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관리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이런 쪽에 대한 일만 하는 저희가 여전히 공동으로 같이 한 하나의 사업체가 될 것 같고 느낌상 그래요. 왠지 이거를 더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럼 대규모 자금이 또 들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팀을 많이 줄였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동우 씨랑 많이 할 때 저희가 20명이 넘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다 포함해서 알바까지 해도 8명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고민이긴 하지만 제가 요즘에 저의 정의로는 저는 프리랜서의 약간 삶을 당장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랑 저희가 지금 레스토랑도 하고 뭐 스테이도 하지만 대부분 약간 매장의 공간 운영만 담당하고 제가 하는 기획은 좀 플러스 알파라서 잘 운영돼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공장을 할 때나 동우 씨랑 괜찮아만 할 때처럼 제가 주 5일에 몰입하는 일이 사실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냥 돈 되는 일만 해요 그냥. 아니 그게 이제 지금은 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래서 저의 앞으로의 계획에 저는 굉장히 큰 키워드는 저는 하나의 확신이 생겼어요. 저는 내가 과거에는 그냥 그 브랜드를 만들고 이런 거를 좀 이슈화 시키는 것에만 흥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동호 씨랑 이 조정이나 또는 어떤 과정의 좀 시간들을 겪으면서 배운 게 제가 의외로 이런 부동산이나 자산을 움직이는 것에 좀 관심이 많다는 걸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제가 좀 괜찮은 마을의 가장 큰 문제나 한계가 뭐였냐면은 이 좋은 가설을 조금 더 괜찮은 자산가들이 조금만 힘을 실어줬어도 저는 더 많은 변화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의외로 저희가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우 씨나 저희 그 직원들한테 데드라인으로 만들었던 날짜가 6월 말이에요. 6월 말에 제가 어떻게 할지 행보를 확정 짓겠다가 저희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 봐요. 네네. 그리고 또한 이제 딱 박명호 대표하고 어울려요. 네. 자산 관리나 이제 그쪽이 좀 어울리는 부분이 워낙 또 꼼꼼하고,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문서도 강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장과 별개로 명호 씨가 또 명호 씨 아내랑 같이 해서 또 숙소도 하고 그리고 식당도 하고 하는 것들이 아까는 뭐 이제 겸손하게 그냥 뭐 유지는 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하고 있어요, 진짜 잘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계속 그런 이제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제 주변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제 지역으로 돈이 내려가는 분위기고 또한 이제 지역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플레이어를 많이 찾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은 충분히 이제 경험으로 이제 열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저같이 이렇게 묻거나 실제 현장을 움직여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기획자가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예요. 하나는 정말 머리로만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또 두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아무 무일푼으로 목포에 내려가서 이제 직원 20몇 명을 데리고 일을 하던 그 시간들과 5년 이상의 시간들, 그 다음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몸과 머리를 둘 다 썼던 거잖아요.
예. 이런 기획자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향후는 이제 이런 가치들을 알아주는 것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앞서서 또 나왔던 이제 그 김영준 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이제 이러한 우리가 우리 가치를 이제 한번 인정을 한번 받아보자는 부분인데, 저도 이제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이제 조금 정리가 되면 저희가 한번 시범 마을을 하나 이제 정말 플레이어들끼리 한번 모여서 우리의 가설들을 한번 이제 증명시켜 보는 걸 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두 분 이제 동의하시면 제가 한번 좋은 자본과 또 좋은 지역을 한번 물색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고생했던 것들을 이제 뭐 주말에만 우리가 일을 하든지 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네. 저도 비슷한 이미 생각을 하고 좀 짜는 게 있어서 저는 이게 준비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이미 작년 말부터 계속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이게 이 다음이 뭘까? 괜찮아 마을 다음을 하기 위해선 전 정말 자산과 이 부동산을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 대회날 최근에도 제가 공인중개사나 자산관리사를 따야겠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네,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저는 목포 한번 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네네. 목포 네 좋습니다. 네. 아 당연히 제가 가야죠. 네. 자, 그리고 그 각각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그 보시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네. 네. 전 뭐 다른 건 없고, 제가 작년 1월, 그러니까 재작년 12월부터 정말 많은 제 주변 지인과 가족 또는 동료분들에게 엄청 많은 저는 부담을 줬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그런 부채를 안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늘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동안 되게 좀 그 자신만만하고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우쭐대면서 살아왔구나라는 부분들을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이 알게 됐고 또 많이 반성을 했거든요. 이게 어쩌면은 누군가에게 그 제가 작년에 한 3월 달에 진짜 해남 가가지고 연락 되게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진짜 너무 약간 극단적인 생각도 들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진짜 큰 맘 먹고 딱 거기 가서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도 인생 뭐 별거 있나?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 어떻게 되지 않을까로 마음 먹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무언가를 할 때 막 그 어쩌면은 그 제가 요즘 강의 때마다 늘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전부는 변한다는 말이에요. 과거의 전부가 저의 어떤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의 전부였다면은 저의 요즘의 전부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내겠습니다. 아, 홍도 대표님. 네, 저는 뭐 사실 이제 공장이라는 회사에서 같이 공동대표로 있다가 괜찮아 마을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작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항상 크게 되고 크게 가는 거를 지향하잖아요. 근데 제가 로컬에 가서 있어 보니까 작게 들여다볼수록 또 끝이 없더라고요. 네, 계속 작은 로컬, 더 작은 로컬. 저는 사실 요즘 제 사업에 관심은 그냥 오로지 반경 500m의 그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적 가치보다는 저 사업적인 고민이 좀 더 큰 것 같긴 해요. 막 이 마을을 살리고 싶다거나, 뭐 아니 청년들을 살리고 싶다거나 이런 걸 이제 지향하면서 그게 큰 가치죠. 큰 가치였는데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여기 여행자를 더 많이 불러와서 우리 여행사에 단 10명이라도 더 한 주에 더 채울 수 있을까? 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근데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그렇게 제가 하게 되면서
그런 제 어떤 그 사업의 성공이 결국 이 마을에 도움이 되고 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 그냥 여행사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마을에서 정말 재미있는 여행들을 많이 만들어보고 사람들이 더 편하고 즐겁게 이 마을에서 여행을 하다 가게 할 수 있을까. 작은 인원이 오든 많은 인원이 오든 뭐 360일 언제든 뭐 이렇게 왔을 때 즐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조만간 뭐 한번 이 괜찮은 마을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통해서 이 목포 원도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알만한 그런 이제 여행 상품 여행지 또는 어떤 여가 활동의 수단으로서 저희를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말씀을 드리고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홍동무 대표가 이제 B2B, 뭐 B2G의 그룹을 받아서 투어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혹시나 이거 보고 계시는 지자체에 있으면 지자체 선진지 관광이라고 있죠. 그런 투어할 때 괜찮은 마을 꼭 좀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명호 대표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고생이 정말 성장에 엄청난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처음 박명호 대표를 봤을 때보다 남달랐어요. 그때부터 남달랐어요. 네. 네. 지금 또 저는 남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진짜 우리 한번 파이팅 하면서 끝내는 걸로 한번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여기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창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밖에서 놀고 싶을 텐데 괜찮아요. 이렇게 일찍요? 피곤하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매번 부담감이 엄청 크겠어요. 괜찮아요. 왜냐면 곧 떠나거든요. 저는 사실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맛있는 걸 만들어 먹고 부끄럽지만 영화를 보며 눈물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여기선 알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고 싶으면 더 자고 밖으로 나가요. 춤도 추고 숨 찰 때까지 뛰면서 웃고요. 복잡한 생각이 싹 다 날아가는 느낌. 매일 밤 파티에서 술을 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확 취해버리는 날도 있어요. 어제는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괜찮아 마을은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솔직한 나 자신으로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거주권만 가지고 있다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괜찮아. 괜찮아 마을.